19 이상 간토대학살. 이 영화는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처절한 슬픔과 분노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자기 반성이자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를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화 자체는 우리에게 역사적 희망으로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100여 년 전 일본 관동에서 일어난 거대한 학살의 역사를 천착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학생들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또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역사를 바로 알고 또 그 바로한 역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기약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간도 대학살이 10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어떠한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국회에 들어왔는데 국회 안에서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보고 많은 일본 시민이 봐서 이 100년 전에 있었던 이 간도 대학살의 진실이 밝혀지고, 이를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기록되지 않는 기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기록을 가지고 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화는 바로 그 기억을 역사로 만드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1923 간토대학살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꼭 봐야겠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 정의련님들은 대단하세요. 나라사랑님 아이들에게도 모두 보라고 했습니다.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하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예, 오늘 그 영화 만드신 두 분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김태형 감독님, 안녕하세요. 최규석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같이 만드신 거예요? 네, 공동 감독이에요. 공동 감독. 네, 그리고 저는 또 한쪽 오른쪽을 상급 장애인이라 못 씁니다. 예. 활동적인 길게 움직이는 것은 최 감독이 다 하고, 예. 저는 앉아서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하는 데에서 또 김태형 감독님이 그렇게 한 가지 자료를 이렇게 증명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주로 이렇게 자료 부분은 또 진행을 해주셨어요. 영화 만드는데 시간이 전부 네. 얼마나 걸렸습니까? 첫 촬영은 2020년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제 5년이 거의 넘은. 5년 걸렸군요. 네네. 그러면 첫 촬영이 2020년 7월이면 그 전부터 이제 이런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건 누가 발상을 하신 겁니까? 제가 역사 다큐를 많이 합니다. 예. 일본하고 관계된 대한제국 고종의 꿈 2부작도 MC도 했었고, 그다음에 일제사진
비밀과 거짓말이라는 것도 또 SBS 통해서 방송했는데 역사를 좀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한국의 파란만장한 그것 때문에 베트남 전쟁 17년도 3부작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사명이 뭘까라고 하다가 간도에 지진 났는데 우물에 독을 넣었다. 그 다음에 폭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왜 그런 자연재해에 많은 조선인이 희생을 됐을까? 우리 선조들이. 그것 때문에 이거는 너무 궁금하다. 왜 그리고 방송계나 이런 쪽에서 안 만들었을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된다라고 하고 최 감독을 꼬셨습니다. 그러면은 구상은 훨씬 그 전부터 하신 거네요. 한 10년 됐다고 봐야죠. 그러시네요. 예, 제가 우리 역사의 마지막 매듭이 이 간도 대학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1운동의 그 좋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하게도 위안부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또 사토광산의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딱 그 중간 시점에 있는 게 간도 대학살입니다. 1923년에 벌어졌는데 그것이 3.1운동 4년 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1운동을 진압하고 이렇게 했던 미즈노나 이런 인물들 핵심 3인방이 일본에 돌아가서 이거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3.1운동 여파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왕 히로히토를 계엄령을 내려야 됩니다. 종용을 시켰죠. 계엄령을 내려야 됩니다. 오후 4시부터 종용을 시켜서 저녁에 계엄령을 결국 히로히토가 승인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단 열흘간 6,600명의 조선 민간인들이 군대에 학살되고 자경단에 학살되고 이러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가 이것 때문에 망하더라도 하자. 망한다고 하지 말자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여기 끝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최대한 우리 이거를 보여주자. 우리 역사에 숨겨진 건 저희가 숨긴 게 아니거든요. 일본이 꽁꽁 묶었어요. 100년 전부터 그까지, 지난해까지. 자료가 뻔히 다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자료 갖고, 이거 있지 않느냐. 스기오 히데 의원, 이런 야당 의원들이 이거 있는데 왜, 진상규명을 안 하느냐. 100년에 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관계의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게 경찰청 장관이 그러고 지난 5월달 국회 내각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국가공안 장관은 고이치지 맞지? 고이치 장관은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지만 그것을 더 이상 계속 조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저희가 완전히 이건 해도 일본이란 자민당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역사를 완전히 숨기고 감추고 이렇기 때문에 안 알려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내용을 딱 이렇게 끝냈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가 뭐 표현이 잘못됐을지 몰라도 제2의 독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사명감 갖고 여기까지 왔죠.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화를 만드는 게 꼭 나무를 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10년간 이렇게 공들인 요만큼 맞습니다. 나무가 결실을 맺었는데 저는 시기적으로는 참 적절한 때 개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그런 시점인데 마침 올해 광복절에 개봉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김태형 감독님께서는 일본과 무슨 개인적인 관련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일본어 하나도 몰라요. 아주 힘든데 제가 제일교포 다큐를 한 5편 했어요. 1995년도에 신주쿠 양산박 제일교포 극단 중에 최고인 김수진 대표가 하는 양산당의 인어 전설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보내고 그다음에 오사카의 국제 코리아 국제스쿨 특집도 내보내고 그다음에 야쿠니쿠 드래곤의 정은신 작가의 작품도 내보내면서 8.15와 3.1절 프로를 제가 일본에 관한 걸 주로 KBS로 다 내보냈습니다. 일본말을 모르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또 일본 관련된 것을 만드시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거기에서 60만이 그 차별받으면서 그 학대받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만들었던 거죠. 일단 우리가 간토 대학살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배웠지만 이 다큐 영화를 만드신 게 국민들께 진상을 좀 제대로 밝히고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규석 감독님께서 간토 대학살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한번 좀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명칭이 보통들 많이 들어보는 건 관동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관동은 그대로 한자 음대로 읽었을 때가 관동이고 일본의 그 지역 명칭을 간토라고 이제 그 영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동 대학살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알아듣지만 해외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토 제노사이드라는 그 말 자체를 해외에 정확히 알리고자 해서 간토라는 명칭을 저희가 썼고요. 그래서 간토 대학살이라는 1923 간토 대학살이라는 명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간토 대지진 같은 경우는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에 발생했습니다. 이제 지진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로서 피해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지진이 일어난 곳이 간토 지역인데 간토가 도쿄, 가나가와현이 이제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이고 그 지역 일대에 일어나는데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 도쿄하고 요코하마 그쪽이고 이 학살이 보통 그러면 지진이 났으니까 그 하루 만에 일어났냐? 그게 아니라 약 열흘간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일어났던 학살 행위와 거기서부터 20km에서 30km 떨어졌던 지바현이라든지 사이타마현에서 일어났던 학살 행위도 조금씩 차이가 학살이 있어요. 일어나기 전에 그 간토 대지진으로 숨진 사망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12만 명. 12만 명. 네네.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지진으로 그렇게 사망자. 그런데 그것과 학살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일본 측에서는 지진에서 일어난 사망자 수하고 학살에서 일어난 숫자를 동일시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살 자체는 없었다. 책임을 안 지려고.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임이라기보다는 분노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학살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까지 다 지진 희생자로 포함을 시켜버렸다는 말씀이군요. 그게 이제 도쿄도 그 고이케 유리코가 추도문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자연재해로 그 사람들도 다 죽었다라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그 지진 희생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조선인 희생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포함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큐에서 좀 나오겠군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를 든다면 그 요코하미초 공원이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간토 대지진 때 희생자가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에 돌아가거나 그 사망자 조사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조사 카드를 지금까지도 다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 카드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그냥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라고만 하지 거기서 나온 명단이라든지 어디 일본인이냐 조선인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 조사가 다 안 된 상태로 계속 미뤄두는 거죠. 대체로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희생된
우리 조선인은 몇 명 정도나 되는 걸로 추산합니까? 6,661명이 임시정부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서 벗어나서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임시정부에서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YMCA, 일본의 YMCA 이쪽에 나가 있던 유학생들로부터 소식을 급히 받았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1본 YMCA 유학생들 위주로 해서 구성 위문단을 조사단을 위문단 이재민 동포 위문단으로 바꿔서 감싸서 조사를 했어요. 거기는 우리가 그때는 식민지 시대니까 마음대로 조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지역을 세세히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요코하마에서는 얼마, 그다음에 사이타마에서는 몇 명, 그다음에 이 장소 시신의 수 이런 것이 6,661명이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독립신문에 발표를 하면서 일본에다가 또 항의문을 보냈죠.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7천의 우리 피눈물 나는 7천의 동포가 울고 있다. 이거는 너희들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진상규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인 겁니까? 간단하게 사회적인 불안, 그 직전에 일본의 쌀 폭동이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이러면서 쌀이 4배로 올랐대요. 지진 일어나기 전에. 쌀 4배 폭동 때문에 민심이 완전히 내각에 흉흉했군요. 흉흉한 데다가 거기다가 지진까지 나니. 지진까지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내부적인 불안 요소, 폭동이 일어날 근거 요소를 돌리는 게 조선인이 여기에 우리 이 시기에 폭동 일으키고 유언비어가 폭동 일으키고 폭탄을 던진다, 독을 놓는다. 그러면서 가장 그 유언비의 최대의 극치가 요코하마 항구에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 일본 군대 그 개헌군이죠. 개헌군대가 러일 전쟁도 일으킨 개헌군 군대가 1,000명이 전멸을 했다. 그래서 중대를 또 파견한다. 이런 식의 유언비어가 아주 세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선인이 거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일본 땅에 가서 노동하던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첫 스타트는 군대에 의해서, 기관총에 의해서 막 200명, 500명 사살당하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는 경찰 쪽으로 해서 경찰이 묵인하는 한도에서 경찰서 안에 수용돼 있던 경찰서 안에 조선인들을 뭐 하룻밤 사이에 88명을 전원 몰살했다. 이런 증거들이 거기 당시 있었던 지네들 경찰, 그다음에 또 당시 있었던 지네들 병사에게서 너무나 인간적인 양심 때문에 증언을 해요. 그러면 최 감독님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유언비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조선인들을 학살을 해서 민심을 돌리려고 하는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뭔가 이유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불행한 일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럴 때 이제 다 뭐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4.3 항쟁도 그런 것들이고 결국은 여순 반란 사건도 그런 식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명분을 뭘로 삼은 겁니까? 그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경이 이렇게 학살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일본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겨가지고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인들을 막 죽이게 하고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아예 집단적인 학살이 있었죠. 기관에 의한 네네. 국가에 의한 학살이 네네.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아까 지금 제가 지역을 알아야지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게 자경단을 일단은 만들어지게 한 것도 일본 정부에서 자경단을 조직하라라고 이미 공문을 보내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 아까 지금 김태형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령 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조선인들 불령 선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무조건 대비해라. 그리고 습격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해서 자경단을 지역별로 멀리 있는 곳들이죠. 군마현이라든지 사이타마현, 치바현 그런 곳 쪽에 자경단을 조직하라고 이첩을 싹 보냅니다. 그 이첩이 내용에 보면 그렇게 자경단을 조직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군과 경찰 부분은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피해가 컸기 때문에 군대에서 와서 그 도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제 계엄령이 선포돼 군대가 도착을 했고요. 그 군대들이 조선인들을 저희가 그 그림에서 하나의 사진에서 보면 군대가 학살을 하는 데에서 일반 조선인들을 둘러싸고 그다음에 학살을 하고 있는 자경단이 존재하고 그다음 경찰은 그들을 이렇게 주민들이 묵인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그걸 쳐다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군, 경찰, 자경단 그 세 단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대에서 또 학살했던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증거 자료에서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조선인들이 돌을 던져서 총을 쏴주겠다. 그런 이유가 적혀져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더구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진이 났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거기 있었던 조선인들은 저임금에 굉장히 하층 밑바닥 생활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폭탄을 만들어요?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의 또 그 불만 세력들이 돈을 적게 주고 하니까 이 일본 우리 선조들이 일을 하니까 그걸 또 안 좋게 봤대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영화를 좀 통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요. 영화가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네, 116분 34초. 116분. 네. 예, 2시간 가까이 되는 거군요.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보고 싶어도 영화 상영관 찾기가 쉽지 않다. 남자친구 상식이님이 메가박스는 서울 경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죠? 그렇게 질문을 주셨고 물고기 자리님 지방에 상영관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러는데 지금 상영관이 확보가 잘 안 되죠? 뭐 이제 숫자로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8월 15일 날 개봉할 때 저희가 멀티 체인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개관 31회 상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전체 극장이 상영 횟수가 2857회 중 31회가 저희께 그 상영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기준으로는 16개관 그다음에 전체 이제 14,000회 전체 횟수 중에 18번이 이제 상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그게 상영관을 안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본의 논리입니다. 자본의 논리. 홍보를 극장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심지어는 다큐멘터리까지도 홍보비를 얼마만큼 쓰느냐,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극장에 좌석 공간을 메꿔주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저희보다 약간 일찍 개봉한 다큐멘터리가 한 편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다큐멘터리도 불구하고 멀티플렉스 한 곳에 일주일 동안 3천만 원을 써서 관객 2,500명의 관객이 기본적으로 깔리고 가게끔 해요.
관객이 많이 몰리면 상영관이 많아지고 이제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많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니까 올 수 있게끔 최소한의 홍보인을 써라. 예. 써라인데 요즘에 다큐멘터리, 작은 다큐멘터리들이 홍보비, 순수한 배급 홍보비로만 쓰는 게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쓴답니다. 근데 저희는 한 푼도 못 썼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자본주의 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말고 네. 한일 관계 지금 뭐 불편하고 이런 네네. 것 때문에 혹시 그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 김태형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극장을 참 많이 자주 갑니다. 예. 그 감사 인사를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많이 지금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네. 예. 그러면 저희가 보면 저희 영화가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관객 수가 적은가 그걸 봐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건 저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정말로 너무 감사한 게 예. 하루에 한 관에서 한 시간 그 시간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찾아가서 봐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 40분 수요일 날 9시 40분에 한다. 그 다음날 또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아. 저 같아도 만약에 주변에서도 많이들 내가 어떻게든 보고 꼼꼼히 싶었는데 찾아서 봐야 되니까. 네, 그 시간대 도저히 못 가겠다. 저기 영화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돈이? 5억이요. 5억. 예. 그러면은 단순하게 계산해서 관객이 얼마 이상 오면 본전을 맞춥니까? 13만 명이요. 13만 명. 예. 한 지금 4천 원 꼴로 제작자한테 오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몇 분이나 보신 걸로? 어제 기준으로는 11,000명. 예.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이은주님께서 지금 댓글 중론이 예매할 수 있는 상영관이 극소수라고 합니다. 지방은 거의 불가하고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일단은 많이 보고 그러면 늘어나고 다 영화관 극장 돈 벌려고 하는데 보는 사람 많겠다고 하면 다른 거 내리고 이거 틀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거 보겠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지금 우리 두 감독님 오시는데 후원 계좌 이렇게 적어서 오시고 특히 최 감독님 살려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살려주세요라는 의미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관객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네. 예. 그래서 후원해주신 분, 그 다음에 저희 고생한 스태프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살려주세요는 그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지 절대로 극장한테 저희 영화를 이렇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본 그 숫자만 해도 저는 거의 기적 같은데요. 기적이에요. 맞습니다. 예. 다들 기적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수치상. 20개 관으로 시작을 해서 예. 20개 관으로 시작해서 하루에 한 회 정도의 것을 시작해서 여기 3주 되기 전에 오늘이 바로 4주차가 시작하는 예. 날이거든요. 3주 되기 전에 10,000명은 정말 기적이고 이 기적은 대한민국 국민이신 시민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시민 독립군 우리 이거 1923 간토대학살로 다시 제2의 독립하자. 제2의 광복을 79년의 광복을 다시 한번 뭉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나온 사진은 시사회 네네. 때 찍으신 건가요? 저희가- 뭐 국회의장님도 보이고 이종찬 회장님도 보이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9월 1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그날 메모리얼 시사회를 약 1,719석 예. 저희가 일본 시민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1719석. 네네. 왜 1923석을 하시지? 돈이 없어서 돈이 그러네요. 부족해서 근데 사실 이제 의미를 준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9월 1일을 기억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준비한 자리였고요. 예.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매가 다 완료된 상태였고
현재 소개해 줄 수 있는 상영관들이 어디입니까? 그냥 메가박스의 메가박스. 코엑스관하고요. 일부 이제 독립 영화관들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직은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네. 아 저거 빨리 봐야 되겠네. 공부도 되고 네. 훌륭한 분들도 돕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어디로 검색을 해서 찾으면 됩니까? 1923 간토 대학살이라고 예. 검색을 하시면 그럼 상영관이 나옵니까? 네, 바로 밑에 예매하기라고 예매하기. 누르시면 예. 각자 이제 지역별 선택을 하면 지역에 있는 극장들이 노출이 확인이 돼 있습니다. 나는 꼭 보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은 안 되고 보기는 힘들고 후원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영혼 보내기. 예, 사실 영어 보내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뭐 보내기? 영혼 보내기. 영혼. 예, 영혼. 오, 네. 소울. 자기가 네네. 예, 어. 자기가 못 가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안 맞지만 나의 영혼이라도 당신과 함께한다. 어. 그래서 한 장 티켓값 뭐 이런 식으로 예, 예매를 예, 하고 예. 못 오시는 거죠. 네네. 그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 신도기 검색하면 그거 나옵니까? 영혼 보내기가? 아니요 그 영어 보내기는 그러니까 예매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행동을 영어 보내기라고 그냥 그럼 보통 어디로 보냅니까? 지금 저 후원 계좌 여기로 보내면 됩니까? 후원계좌로도 보내줘도 되고 직접 예매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러니까 예. 이 이야기는 아 예매만 해도 그렇죠. 되니까. 그게 영혼 네네. 보내기예요. 그러니까 못 가더라도 예매를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네네, 수익으로 맞습니다. 잡히니까. 네. 만약에 어떤 멀티플렉스의 어떤 관이 열렸다고 칩시다. 그 시간에 그 표를 미리 사주시는 거죠. 그렇군요. 예매해 주시는 게 자기가 그 시간 되면 보시고 못 보시는 분은 영혼만 해도 오케이. 야 내가 이해가 같이 됐습니다. 본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 일본과 매듭을 풀어야 될 부분이 1923 간토대학살입니다. 이건 안 풀고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좌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예. 진형님께서요. OTT에 올릴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네네 OTT는 일단 극장 상영하고 저희가 또 공동체 상영을 이렇게 주변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조금씩 요청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상영은 단체 관람이죠.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극장을 빌려서 이렇게 다 같이 본다든지 그런 걸 요청을 많이 들어오고요. OTT는 약간의 이제 시간상 그 순서에서는 조금 뒤에 순서가 그렇죠. 되고요. 개봉관에서 네. 상영이 끝난 다음에 네네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인천에 인천 교직원이 단체 관람하셨어요. 예. 와 교사분들 오셔서 그리고 또 교사의 가족들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머님 그리고 중학생 그다음에 심지어는 10살까지 와서 같이 보는데 너무나 반갑고 즐겁더라고요. 야, 이 역사를 바로 보기 위해서 이 교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단체 관람 하시는구나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단체 관람도 있고 저쪽에는 천주교 무슨 성당? 광주 예. 성당에서도 인곡 단체 관람이 돼 있고 또 어제는 강화에 조그마한 중학교에서 교사님이 단체 관람 요청이 들어왔대요. 예.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깨어있는 정어리언님들께서 많이 힘을 모아주실 겁니다. 벌써 착한 악마님 서울에서 메가박스 코엑스 강동 한 곳은 랜덤 딱 한 타임만 이렇게 지금 알려주셨고요. 영혼 보내기 김일웅님 이런 식의 노쇼는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노쇼 괜찮아요 하셨고 이은주님 혹시 레거시 미디어에서 방영할 수 있게끔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투자금도 해소하고 시청자도 확보하고 꼭 먹고 알먹는 방법으로 아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거 받겠어요. 이은주님도 참 순진하시기는. 아무튼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임님 정어리 다 갑시다. 매일 새롭게님 정어리언 여러분 저희가 살려내야겠네요. 조이님 모든 국민이 봐야 할 영화입니다. 예. 김인수님
계좌번호가 잘 안 보입니다. 예약 예매도 잘 안 보입니다. 계좌번호는 지금 저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메모하시고 도와주시고 예약 예매는 어디 그 검색할 때 거기서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인가 본데요? 영화 검색하시고 예. 하시면 그 영화 검색하면 영화 정보가 있고요. 그 바로 하단 밑에 녹색으로 예매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뜻있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더군다나 지금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일본 이런 와중에 기시다 온다고 그러는데 기시다 한번 보라고 그러시죠. 네, 그러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서경덕 예. 교수님 아시잖아요. 예. 서경덕 교수님이 동경도지사한테 항의문을 보내면서 진상규명 추도문 보내라라고 하면서 저희 영화를 동봉해서 보냈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 당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당신들이 역사 지우기, 역사 부정의 논리니까 여기에 정확한 역사가 담겨 있다. 예. 한일 간에. 근데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인 게 일본에서 5월 달에 일본 국회에서 이거를 개봉을 했어요. 특별 시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일본 쪽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내년 3월에 일본의 도쿄, 교토, 오사카, 나고야 등 이 25개 관에 개봉이 확정됐어요. 근데 다큐멘터리 10개 관 이상 하기도 힘들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25개 관이라는 것은 일본 시민들이 이제껏 해왔던 자기네 노력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 영화는 일본의 시민운동 하신 그 4인의 추적자분들을 응원해 주려고 만든 영화거든요. 우리 예. 한국의 문제도 같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돼서 일본 주요 도시에 영화 개봉 후 잘 되면 지난 교토국제고의 고시인 우승 후에 텔레비나 이런 쪽에 일본 열도에 올려 펴진 한국어 교과처럼 간또 대학살의 주제가가 일본에 방방곡곡 올려 퍼지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네. 다시 한번 이 1923 간토 대학살이 많은 국민들이 좀 참여해서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관동 대지진은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이제 간토. 간토 제노사이드라고 지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해외 시장도 네네. 염두에 두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11월 29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은 극장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특별 시사회가 확정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호주에서 확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해요. 그다음에 9월 달 이 가을 학기에 동부 주요 대학 하버드, 콜롬비아, 보스턴 이쪽에 주요 대학과 주요 도시에서 한 달 동안 투어를 합니다. 이 1923 간토 대학살을. 근데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저희는 이 국제적인 일본 국가의 국가 범죄 간토 대학살을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상영함으로써 일본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상규명과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제적인 압박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꼭 좀 잘 돼가지고 나중에 100만 돌파 기념으로 한번 다시 만나십시다. 10만 안 될까요? 10만 원 기본, 도저히 힘들어요. 10만 원 기본 됩니다. 믿으시고. 아무튼 두 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힘 많이 받고 가시기를 바라고. 네. 특히 김태형 감독님, 최규석 감독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님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 감사합니다. 정어리원들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오셨는데 건강 잘 챙기시라고 네. 우리 정어리 TV에서 아주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채양명 침향단. 오. 예, 제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아유. 받으셔가지고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심양단 이거 뭐 먹고 싶었던 건데. 아, 예. 특히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드시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아주 컨디션이 좋을 겁니다. 야. 60알이니까 매일 아침에 하나씩 드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좋고요. 아, 그래요? 또 바로 또 이렇게 또 까보시는 센스. 네. 까보면 더 좋아요. 딱입니다. 까봐, 예. 까봐. 아, 거기 까봐. 뭐 테이프가 붙여져 있으니까 옆에가 있네. 포장도 잘 돼 있고. 예. 이거 저 광고하려고 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선물이니까 아, 안 예, 가셔도 예. 됩니다. 아닙니다. 아, 한번 그랬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하나만 줘봐. 사실 여담인데요. 김태형 감독님이 이 인터뷰할 때마다 우황청 신문을 꼭 약국에서 사서 드세요. 아. 그래서 우황청 신문을 2개 정도 드시면 말씀이 막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떨지는 않으세요. 불편하신데 좀 까드리지 그래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조금 차분하게 정리해서. 카메라 갖고 사시는 분이 카메라 울렁증 있으시면 그거는 제가 지시하지 찍지는 않죠. 저희도 사실 라디오 같은 데 나가면 그거 너무 아니 하나 까드리라고. 깡고 드시고 싶은가 깡고를 봐요. 까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중요한 출연 때는 꼭 하나를 먹고 시작하거든요. 한 30분 전에. 그래서 오늘도 이 침양단은 제가 처음 먹는 건데 예. 이 침양단 먹고 10만 찍고 예. 말씀하신 100만까지 가볼 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먹고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벌써 지금 동참했습니다. 하늘바라기님, 저도 방금 영혼 보내기 했습니다. 저희 대전 살아서 아들과 함께 2장 예매했는데 영화는 못 보고 영혼 보내기 동참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있는 일은 또 함께 모여야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정어리 정신 아닙니까? 예, 함께 모아서 한번 1923 간토 대학살 100만 넘겨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100만 고맙습니다. 가자. 예, 오늘 김태형 감독님, 최기석 감독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